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쌤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팟캐스트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제는 저희가 사실 첫 번째 주제에서 했던 거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예정이거든요. 미국 대학 입시에서 상위 1% 학생들이 가는 정말 의미 있는 여름방학 서머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을까입니다. 사실 서머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영역마다 나눠져 있잖아요. 뭐 과학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인문학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트 쪽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가 오늘은 영역별로 5개만 정말 강한 프로그램들만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중점적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은 뭔가 되게 유명하고 그냥 네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학교 막 하버드에서 한다라고 해서 이런 네이밍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름방학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좀 의미를 가져야 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방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었는데 여름방학은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하는 것이다.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미 있는 썸머는 솔직히 어디가 좋다라는 거 다 알 것 같아요. 그쵸? 다 알 것 같고 너무 쉽죠. 타스, RSI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것들 너무 많고 뭐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예일이 된 친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선생님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면접을 봤는데 썸머가 지금 오늘가 얘기한 이런 게 없어요. 이 정도까지 아니야. 근데도 예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썸머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강한 것도 아닐 텐데 그래도 썸머를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일 것 같아요.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좋은 썸머는 결국 비싼 캠프 아닙니다. 그렇죠? 유명한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캠프는 그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캠프를 하면서 쌓았던 레거시가 좀 존재하고요. 이 썸머를 갔다 왔다라는 거는 외부 환경에서 한 번 더 인증을 받고 검증을 받고 또 경험을 했다라는 거에 가까운 어떤 나의 이야기이지. 나 이것 때문에 대학을 갔어라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내러티브가 쌓여 있는 썸머도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타스에 가면 거의 다 아이비를 간다. 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타스에 간다고 아이비를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뽑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빵빵한 정도 애들. 좀 네. 빵빵한 친구들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스펙이.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아이비를 갈 만한 인재들이 타스에 사실 이미 들어간 거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대단한 친구들이야. 네. 그 중에서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렇죠. 뭐 그게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내가 농구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때쯤이면 다 알 거야. 내가 농구 좋아하는 거. 아기 때 유스 캠프를 진행하잖아. 농구도 어렸을 때 좀 이제 유망주 애들. 블레이크 그리핀이라고 그렇죠. 알죠? 블레이크 그리핀이 그 유망주 앞에서 덩크를 해.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싹 돌거든. 지금 탑 20이 있는 애들이 다 있어 거기에. 지금 난다 긴다 하는 데빈 부커, 제이슨 테이름 다 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모였지 여기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옛날 영상인데 지금은 이제 커서 지금은 거의 NBA를 섬수 완전 이끌어가는 대스타인데 그때 거기 다 있는 거야.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게 다 찍히기 힘들 다 텐데. 찍히긴. 그래서 막 이렇게 카메라가 가는데 띵띵 하면서 이렇게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고인데 야 뭐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애들이 다 모여 했는데 이제 그냥 하나의 캠프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과학 캠프였는데 거기 참여했던 애들을 보니까 여기 일론 머스크 있고 맞아 옆에 마크 저커버그 맞아, 있고 약간 옆에 제프 맞아. 베이조스 있고 막 해가지고 걔 사람들이 맞아. 한 군데 뭉쳐 있는. 근데 그렇죠. 그래서 내러티브가 이 캠프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건 아니지. 그쵸. 그렇다면 매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뽑히는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얘기하다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얘기가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좋은 썸머 프로그램을 가야지 애들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이미 어느 정도 강해서 좋은 썸머를 갔기 때문에 그게 착각으로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면 서머 프로그램은 그냥 대단한 이름표 태그가 되는 거고 이 차이를 만약에 알게 되면 그냥 또 하나의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가지 조건으로 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선발성. selectiveness. 네. 누구나 돈 내고 가는 프로그램이냐? 글을 내야 하냐?
추천서를 써야 되냐, SAT가 필요하냐, 오디션을 봐야 되냐, 인터뷰를 봐야 되냐,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되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냐, 연구 관심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나라는 걸 첫 번째로 볼 겁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그 관심 분야가 확실히 드러나는지. 그냥 가서 알죠? 그냥 리더십 배우고 그냥 뭐 배우고 좋은 거 그냥 하고 오는 곳. 갔다 와서 뭐 했어 그랬더니 거기 음식이 맛없는데요. 크라이테리아가 별로다. 그거 배우고 왔어? 아, 저 진짜 너무 거기 지루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휴머니티인지 바이오메디컬 리서치인지 비주얼 아트인지 아니면 클래시컬 뮤직인지 스템인지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그 분야를 파고드는지가 저는 좋은 여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결과물이 있는지, 결과물을 낳는지. 썸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은 건 결과물이 있는 썸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구 포스터, 글, 포트폴리오, 내가 썼던 100개의 어떤 폼, 연주 녹음된 거, 아니면 발표한 거, 프로젝트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녹여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참여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만들었고, 선생님한테 어떤 조언을 들었고,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었다가 제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발적으로 선정하는지, 그리고 특정 분야에 확실하게 스페셜라이즈된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결과물이 결국 남는지, 요 세 개 맞아요.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타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타스 뭐 저희는 이제 너무 많이 보고 하니까 그냥 유명한 거지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타스라는 거는 이제 축약된 이름이죠. Telluride Association Summer Seminar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상위권 입문한 학생들을 위한 깊은 읽기, 토론, 공동체 사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인문학의 총체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머 프로그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타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스는 뭐 저희 학생도 작년에 갔다 온 프로그램이죠. 너무나도 이제 기특한 우리 친구가 잘 갔다 오고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다고 했던, 실제로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징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분야로만 보면요, Humanities, Social Science, Philosophy, History, Politics, Literature, Race, Power, Democracy, Community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니티에서 끝판왕이 생각해 보면 타스다. 썸머 캠프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타스를 그냥 이제 좋은 인문학 캠프다라고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너무나도 솔직히 이 타스에 대한 영광과 그리고 진심을 제가 무너뜨리는 것 같고, 타스가 정말 중요한 거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일단 선별합니다. 그래서 justice, inequality, identity, representation, race, 뭐 power, democracy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좀 잘 뽑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선별이 그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내고 당연히 하는 건가요? 선별이 되죠. 그래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에세이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냥 정말 선별이 까다로운 거고, 물론 아무나 지원해도 됩니다. 아무나 지원해도 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에세이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타스 에세이를 보면 묘합니다. 이제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혹시 거의 커먼앱 에세이들이나 서플리멘터리랑 비슷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대신에 저는 더 근데 어렵다고 조금 생각하고, 더 네. 휴머니티스나 소셜 사이언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그에 대한 뭐 에비던스라던가 왜 그런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나의 생각을 글로 적어낼 수 있는 고등학생이 얼마나 있냐 생각하면은 참 많지 않다라는 게 너무 뻔한 답일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성인들한테 던져줘도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들을 물어봐요,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그래서 타스는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고, 당연히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튜터 세션이죠. 타스가 어쨌든 소셜 체인지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 대충 겉핥기 해가지고 뭐 AI 돌려서 뭐 그냥 이거 썸머리 주고 이게 아니라, 썸머리 느낌이 아예 아니야. 그런 질문도 아니고 너가 이런 가정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내 액션과 내 생각과 내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다면 뭘 읽었냐 이런 걸 응용하는 거야.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나를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에세이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답이 있는 질문 뭐 아예 없어. 당연히 인문학 쪽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찾기 쉽지 네.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진짜 정치적인 견해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만의 진짜 생각이 있는지를 좀 보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원래 여길 가야 돼.
그래서 이제 타스 같은 인문학 환경에서는 대면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면한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뽑히는 이제 인종이다라고 하면 이제 히스패닉, 뭐 블랙, 뭐 이렇게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연도 특히 이제 작년 기준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꽤 많았어. 그래서 좀 그게 되게 인트레스팅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사회 안에서의 내가 어떤 위치이고 그리고 내가 그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라는 걸 그냥 정직하게만 얘기하면 돼. 타스를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말 잘하는 친구들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다시 하는 그 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잠깐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더 좋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얘기할 때 보면은 잠깐 멈추잖아요. 아, 다 멈췄다가 출력했다가 또 단어 이렇게 선택했다가 멈췄다가 약간 이렇게 근데- 하시는 분 느낌이 있는데 근데 조던 피터슨의 대화법은 저는 결국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호응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똑같이 물어봤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근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대. 항상 말을 할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돌이 쫙 깔려 있어. 물이 이렇게 살짝 차 있어. 그리고 돌들이 많아. 근데 내가 그냥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밟아본대. 이거 괜찮나?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것처럼. 계속 두드려보고 여기 괜찮다. 여기? 근데 다 두드려본대. 음. 그게 자기의 생각이래.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막 약간 반복되는 느낌도 좀 나고, 왜냐면 맞아요. 계속 반복이 많이 되는 이제 느낌이 들어. 누군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을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들을 거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 테이블이 있다고 하잖아. 내가 그거를 이제 영감을 받았지만, 무슨 말을 할 때 뭐 40대 아시안, 30대 싱글맘, 70대 벳,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를 클론을 만들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주제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한대. 근데 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런 데 잘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터뷰 할 때. 여기는 거의 뭐 100%잘 왜냐면 어울리죠. 본인만의 생각이 딱 있을 맞아요.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여기선 디베이트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일단은. 근데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좋아하고, 논리도 좋고 말도 빨라야 되고 에비던스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휴머니티지만 리서치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 그냥 내 말을 막 하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아웃컴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나요? 이 타스라는 곳에 딱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서 주는 어사이먼트를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사이먼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죠, 저도. 뭐 매년 달라지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명씩 돌면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의 엄청난 그 타이트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이 70명 정도가 프렌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철학이나 정치학, 뭐 역사, 이런 뭐 멋있는 걸 하는 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어떤 문제를 하나를 올려놓고 아니면 이제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리버럴 아츠 세미나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보는 건 뭐냐면, 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미국은. 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뭘 한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왜 이 타스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은데, 또는 다른 것도 있잖아. 그렇죠. 지금 이 얘기만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고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이때 시절에 아레나에 모아놓고 막 이렇게 랩 배틀하듯이 자기들끼리 말싸움 해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막 얘기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휴머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냥 얘네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가 아니잖아요. 같은 텍스트를 놓고도 사람은 다른 말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어떤 빈틈이 있으니까 그걸 발견하면서 글을 정리하고 그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빈틈이 있고 다 뭐. 본인만의 의견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텍스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진짜 보고 싶어하고 되게 존중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빠르면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부터 세미나 수업들을 미국에서 듣는데, 요거는 뭐 큰 학교, 작은 학교 할 거 없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세미나 클래스 듣잖아요. 맞아요. 그거가 결국 하는 게 뭐냐면은,
책을 읽어와요. 사실 한 권이 아니라 두세 권씩 읽어오고 논문 두 편 읽고 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뭘 배웠냐를 수업하는 게 아니라 너 생각이 뭐냐. 그치. 그러면은 나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이거 이유 때문이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텍스트에 있는 근거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고 너 말 맞아 넘어가자가 아니라 근데 너는 이걸 고려했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스캡티컬한 회의적인 어디언스들이 같이 있는 환경이고 약간 다들 찔러봐요. 내 아르규멘트 괜찮은지. 근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으려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책을 읽고 반박당하는 걸 막아낼 수도 있고 상대방 반박하고 그거를 미리 고등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타스를 갔다 왔다라는 거 자체가 일종의 증빙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But as an Asian American myself, growing up in Stat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경험도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자리에서는 내 살아온 경험의 렌즈 안에서도 이 질문의 답을 만들고 결국에는 나의 디펜스가 나의 컨텍스트라는 거야.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있는 흑인의 인권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만약에 에이시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내가 잘 모르는 거고 맞아요.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면은 그거를 가감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뭐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공유를 해보면서 또 그쪽 입장에서는 아 저쪽에서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구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Afro culture라는 거 알아? Afro culture? 모르잖아. 그쵸. 아니 그러니까 진짜 모르잖아. 근데 근데 저희는 이제 어. 뭐 보니까 아는 건 어. 대부분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죠. 그 흑인들의 Afro culture를 이해를 못하면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거기 안에는 문화도 들어가 있고 왜 그런 머리를 하는지. 뭐 역사도 들어가 있고 음식도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냥 되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그런 이제 lived experience plus research and reading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다양한 견해와 생각들을 좀 정말로 들을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패 케이스도 많습니다. 왜 어떤 경우에 좀 실패를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decolonial한 어떤 structural inequality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intersectionality에서 그냥 얘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libera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쳐. 자유. 그쵸? 근데 실제로 경험이랑 연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는군요. 그렇지. 그냥 이렇게 뭐 내가 TV에서 봤는데 맞아. 어떻게 아니면 재밌었는데. 타스를 갔다 왔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소중한 경험을 했어. 결국 liberation이랑 자기 실제 경험이랑은 어떤 연결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타스를 간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걸 또 에세이나 주제로 쓰면 안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쉬운 거라고 제가 실제로 예전에 에세이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배운 점이 녹아들어서 그냥 에세이 나와야 되는데 나 타스 갔다 와서 이거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니면 이제 대놓고. 그 주제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결국 내가 그 주제를 가지고 뭐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가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 결국 나랑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아는 거 많은 사람. 그렇지. 그런 식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스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뒤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어떤 진짜 텐지블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곳에 갔다 왔다는 걸 딱 봤을 때 치열한 곳에서 한번 그래도 너가 견뎌서 왔어? 그럼 좋은 경험했겠네. 그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인정해준다라는 거고 진짜 본질은 사실은 그 정말 네임이라기보다는 거기 안에서 배운 것들이 결국에 녹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약간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은 여기서는 텔러라이드 어소시에이션이 모든 비용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책 어커머데이션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need aware, need base 그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결국에는 다 커버를 해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쭉정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친구들을 데려오겠다. 맞아요. 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일종의. 인터내셔널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진짜로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애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돈 쓸 만한 가치 있다. 네. 그런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스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나는 휴머니티 스파이크가 생겼다라는 건 전 큰 오해라고 생각하고 봐봐 내러티브가 이미 타스가 됐어. 야 너 진짜 잘 되겠다. 이 내러티브가 뭐냐면 결국 아이비가 되는 순간 얘는 그냥 되게 대단한 애야.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 그렇잖아. 스크리닝을 잘했겠지. 잘 뽑혔겠지. 근데 수도 없이 저는 많이 봤거든요. 타스를 갔는데도 잘 안 되는 친구들. 타스가 의미 있으려면 결국에는 커뮤니티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만약에 그걸 이해를 아직까지도 못한다면 제가 저희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가 근데 타스를 갔다고 해서 솔직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안에서 네 학교 안에서 네 시티 안에서 로컬 안에서 네가 지금 이거를 너의 방식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타스도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타스가 너무 커 보여 옷이 너한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칭찬은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난 타스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어쨌든 추천을 해줬고 어떻게 가냐? 어떻게? 네, 그러면 이제 8학년, 9학년 때 뭘 해야 될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책 읽는 거 당연하죠. 근데 RWS 같은 느낌으로 읽고 나서 내가 뭐가 좀 틀렸을까? 어떤 관점을 더 세워놨을까? 그러니까 토론 형식으로 많이 가야 돼. 혹은 책을 읽으면서도 이 책에 대한 써머리를 쓰는 저는 안 좋아해요. 써머리 쓰는 거. 저는 생각을 쓰는 걸 좋아해요.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런 형식으로 좀 빌드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좀 책을 좀 읽는데 의미 있게 좀 읽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책을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었을 때 나중에 이제 1차 통과되고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좀 잘 될 수 있거든. 두 번째는 이제 9학년, 10학년이 됐지. 그럼 이때는 이제 글을 진짜 많이 써야 돼.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매거진이라든지 doesn't matter, writing piece라든지 뭐 reading response라든지 근데 어쨌든 글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이제 다시 이제 organize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이 없었다고 해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일단은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경험이 제일 근데 좋은 경험이냐면 조금 unfair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유독히 잘 돼. 나는 이런 게 좀 열받는다. 나는 이런 게 좀 답답하다. 사회의 좀 더러운 이면을 좀 이제 마주쳐야 맞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그러니까 사실 그런 히스패닉이나 블랙 친구들이 사실 과거에 많았던 이유가 그 친구들이 하는 경험을 에이션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타스를 가면 오히려 지적 태도가 더 날카로워졌다라는 그 리스폰스가 더 굉장히 많거든요. 내 생각이 더 날카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히 생각하고 더 정확히 말하는 법을 좀 저는 준비를 진짜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타스를 가려고 하는 어린 친구들은. 친구들 미리미리. 하지만 타스 됐다고 해서 액티비티 EC 1로 넣으면 안 됩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네. 활동 이렇게 넣기에는 안 됩니다. 사실 그건 아니다. 네. 휴머니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감사해하고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타스까지 갔다 왔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소소하게 풀어가면 되지 타스 이름만 보고 똑똑하네 요 정도까지고 내러티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스부터 좀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 스템에 RSI가 있다면 인문학 쪽에 타스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에세이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그럼 뭐 SAT 혹시 이런 것도 좀 필요한가요? SAT나 아니면 이런 클래스 랭크 이런 거 필요 없고 헤비 에세이 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에세이랑 이제 맨데토리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 두 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서머 프로그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메디컬 또는 바이오메디컬 쪽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또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면은 어떤 서머 프로그램이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얘기할 NHI Research Internship입니다. 가서 의대를 뭐 체험한다라거나 뭐 환자를 보는 이런 건 아니고 생명과학이나 좀 의학 쪽의 연구 경험을 좀 쌓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NHI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연구시설 기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프리메드 학생들한테 굉장히 선호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똑같이 그냥 메디컬에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는 그런 좀 라이트한 서머는 당연히 아니고 뭐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뭐 나는 환자를 보면서 뭐 의사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결국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들인데 예를 들어 뭐 바이올로지랑 퍼블릭 헬스랑은 똑같다고 생각해? 다르죠. 그치. 근데 뭐 예를 들어 나는 왜 퍼블릭 헬스랑 바이오랑은 이렇게 큰 간격이 있나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저런 것들을 해보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좀 복잡한 그 질문들 있죠.
저는 그런 친구들이 일단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약간 본인만의 리서치 퀘스천이 이미 있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딱 어떻게 파고 들어야 될지, 왜 이게 안 되는지, 왜 당연해 보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약간 리서치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생명과학 문제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는 그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관점이 없는데 그냥 가서 뭐 만들면 되죠. 이런 거는 일단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곳에서 만약 인터뷰를 본다면 저는 뭐 사람을 살리고 싶고 네. 뭐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뭐 요러요러한 것들이 지금 약간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걸 연구해서 뭐 예를 들면 암에 뭐 이런 거를 특정하게 뭐 유방암이나 뭐 대장암이나 이런 것에서 딱 이 방법을 사용해서 뭐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가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디컬 바이오 리서치 인턴십에서 대부분은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저는 뉴로사이언스를 배웠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나는 가서 제대로 배웠고 이 실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뭐 이렇게 내가 집에서 텍스트북 가지고 아니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 진짜 제대로 된 연구. 맞아요. 뭐 캔서 바이올로지 리서치 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큼 early detection과 access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왜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해본 사람은 좀 다르지 그런 문제점. 솔직히 말하면은 대학교 수준도 아니잖아요. 이거 약간 대학원 수준에서 배우는 사실 연구 수준인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고등학생이 한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기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이 NIH 계열 뭐 스탠퍼드, MSK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안 된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또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 자기가 이 한 일을 설명하지 못해요. 좀 이상하긴 하지. 가서 뭐 했는데 그럼. 뭐 랩에서 리서치를 했고 뭐 뭘 했고 이렇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재밌어하고 우리가 관심 있어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뭐가 한계점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익셉트 에세이들 중에 어떤 에세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 잘났다라고 하는 에세이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ISF 1등을 해도 문제점 갖고 얘기하지. 그렇죠. 내가 극복하려고 했지만 극복이 안 됐거나 네, 아니면 결국 이거는 극복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1등을 했지만 왜?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하다. 근데 그건 진짜 해본 애가 말할 때 멋있는 거지. 그렇죠. 해보지 않고 했던 애가 말하는 거랑은 좀 온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날 것 같아. 디테일이 그리고 막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본 친구면은 어떤 과정에서 뭐가 막혔고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는 이게 어렵대, 맞아. 잘 안 된대,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사실 얘기할 수밖에 아니면 내 없겠죠. 생각은 그렇대. 음, 뭐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음,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친구들은 결국 강한 메디컬 내러티브랑 사이언스가 있어요. 음, 네, 그 동기도 엄청나고 음, 대부분은 감성적이지 않고 절대 굉장히 프리메드스러워요. 그러니까 봉사도 뭐 1000시간 정도 갖고 있고 1000시간 이상도 갖고 있어요. 한 2000시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에 있는 의학적인 문제를 정말 깊게 파고들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겠네요. 그런 거지. 당뇨에 관심 있어? 당뇨에 관심 있으면 당뇨라는 말을 쓰지 마. 인슐린 레시스턴스,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라는 그 안에서 뭘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걸 얘기해야지. 당뇨에 관심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설마 하겠어? 뭐 설마 타입 1인지 하겠어. 2인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이비티스 페이션트가 많은 스페셜리스트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직접 경험도 하고 내가 실제로 실험도 한번 해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되게 narrow down 되어 있는 내러티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사이언스가 궁금해요, 바이올리지가 궁금해요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슬립 데프리베이션을 공부했지만 이것만 파도 몇 년이 걸려요. 정말로. 그렇죠. 왜냐면 뭐 잠이라는 것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인간이 항상 해왔던 활동이고 맞아.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솔루션과 뭐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 그리고 리서치를 해도 뭐
최소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수면 권장 시간이라는 것도 얼마 전까지 뭐 7시간이었다가 이제는 뭐 8시간 얘기한다 막 이런 짧은 식으로. 것도 나왔대요. 네, 계속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 너무 많이 자도 죽고 너무 적게 자도 죽고. 적당히 딱 자라. 아무튼 하지만 이제 결국 어쨌든 이것도 EC에서 1등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아무리 뭐 NIH를 갔다 해도 결국 1순위를 차지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예. 한 가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거는 이거는 누가 지원할 수 있어요인데 이건 안타깝게도 미국 영주권자 맞아요. 혹은 시민권자 이거는 맞아요.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이제 펀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이제 한번 맞아요.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들 중에 꽤 많이 꽤 많이 네, 계시죠? 미국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꺼낸 카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8학년, 9학년 때는 당연히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봉사부터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헬스 이슈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메디칼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좀 헬스 이슈를 좀 보면서 저는 이제 코스 워크를 좀 빨리 좀 그러니까 10학년 때 11학년 때 끝내야지 말고 최대한 빨리 사이언스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바이오든지 케미든지. AP 바이오를 뭐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 9학년 때 끝내 보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좀그 hands-on experiment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실험을 연구를 위해서 내가 실험을 디자인해보고 맞아요. 이런 것도 제일 하기 쉬운 것들 가장 액세스하기 쉬운 것들이 이제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들 맞아요. 학교 디스트릭마다 있고 스테이트마다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어린 나이에 나가보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리서치라는 게 익스페리먼트라는 게 그냥 이 솔루션 2개 떨어뜨려 가지고 요감 분출하는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컨트롤된 제한된 환경에서 통제할 수 있는 variable 그 변인들만 통제하면서 하는 게 실험을 잘하는 거지. 약간 있어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실험 디자인하는 게 사이언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가면은 훨씬 더 맞아요. 많이 얻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실제로 그렇게 리서치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리서치를 그냥 잠깐 얘기해주면 그 sleep deprivation 리서치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국에는 수면 부족. 맞아요. 음. 수면 부족이 진짜 중요한 건가?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제 리서치 퀘션이 뭐였냐면 그냥 되게 단순했어요. 내가 평균 8시간을 잤는데 오늘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잠을 안 잤어. 그러면 내일 16시간을 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 퓨어한 왜냐면 내가 compensate for the sleep that I lost잖아. 내가 그냥 8시간을 못 잤기 때문에 16시간 자는 거 아닐까? 자면은 그 전날 거를 이제 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걸 실험을 했죠. 알고 보니까 16시간이 아니라 10시간에서 12시간을 자는 거야. 근데 더 들어가서 보니 intense sleep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텐스 슬립 한다는 게 만약에 전날에 더 딥하게 8시간을 슬립하는 거야. 안 잤으면 다음 날 잘 때 더 깊게 자서 8시간을 만회하는 슬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단순하게. 근데 어쨌든 이것도 파인딩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네 리서치 내가 이제 그 다음 학기에 계속 써도 되냐고. 왜냐면 굉장히 내 리서치가 좋았거든. 내가 지금 뭐 디지스를 큐어 하려 그랬어? 그냥 나는 단순하게 잠깐만 나는 근데 왜 8시간을 평소에 자는데 시험 때문에 24시간을 못 잔 적이 있거든. 근데 왜 난 16시간을 안 자지? 그 단순한 질문이었어. 여기서는 이제 그만큼 이제 슬립이라는 걸 굉장히 인텐스하게 잘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인텐스하게 잤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제 배웠던 거죠. 인간의 수면에 대한 적응 능력을 어떻게 보면 밝혀낸 거네요.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면 물도 솔직히 오랫동안 필요 없어. 음식도 오랫동안 필요 없어. 그래도 살아. 근데 잠은 만약에 잠을 안 자잖아. 그럼 죽어. 3일인가 안 자면 죽는다고 했던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3일, 알기로 4일, 5일 네. 이 정도 되면 진짜 어느 거의 네. 죽을 정도로 이제 정신이 일단 먼저 나가고 우리가 죽는다고 그런 거 했던 있잖아. 이제 아무리 호랑이가 쫓아와도 잠을 못 자면 호랑이 앞에서 잔다고 하잖아.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 제가 3일 밤새고 27시간 잔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죽었다 깨어난 거네요. 그러면. 네, 거의 뭐 죽었다 깨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그리스나 뭐 역사의 어떤 사형 방식을 보면 못 자게 못 자게 해서. 맞아 고문으로 많이. 고문으로 죽였어. 못 자게. 못 자게 해서. 네. 아무튼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리서치도 나는 충분히 NIH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필요하게 정말 접근을 했고 뭐 물론 대학교 때니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막 패실리티도 좋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내 스몰 프로젝트가 있는지를 이제 유진 쌤이 얘기한 것 같아요.
스몰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러면은 이 NIH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리 리서치를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맞아요. 일단은 이제 17 by June 15. 오케이. 음. 당연히 이제 학교 다녀야 되고요. 네, 뭐 근데 이거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가 있나? 아무튼 홈스쿨. 홈스쿨 그런 것 같아. 홈스쿨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레주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워크 내가 네. 어떤 수업 들었는지. 네. 근데 이제 레주메라는 것 자체로만 솔직히 게임이 끝나. 왜냐면 레주메 자체가 이제 사이언스 메디컬 레주메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름 넣고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 다음은 뭘 보냐면 리서치. 리서치나 뭐. 내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커뮤니티 서비스나 이런 걸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메디컬 학생 느낌의 레주메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리서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사실 레주메를 쓰려면 아니야. 대놓고 메디컬이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적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메디컬 레주메를 요구한다는 네. 것 자체가 완전한 그냥 네. 메디컬 느낌이 딱 보자마자 나야 돼. 어. 그게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퍼스널 스테이트멘트에 리서치를 왜 하고 싶은지를 그냥 노골적으로 말해야 돼. 여기 읽어보면은 personal statement, a statement broadly describing your research experience, current research interest, and career goals. 그러니까 나의 연구 경험,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앞으로 뭐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summer intern 프로그램이 그 목표를 이제 이루는 데 도와줄 건지. 왜 이 SIP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왜 이 NIH가 필요한지, NIH가 뻔한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연구 뭐 연구 했어? 안 했어? 네, 그러면 근데 스템이 이래. 네. 스템이 이런 거 같아. 성과를 항상 어. 좀 보잖아요. 성과나 아니면 진짜 그 과정, 아니면 그냥 진짜 진심. 음. 그리고 이제 2명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연구를 진행한 동안에 분명히 뭐 누군가의 도움도 받고 했을 테니까 약간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이언스나 매스 선생님한테 받기를 원하고요. 음. 미드 페브루어리입니다. 데드라인은. 데드라인. 네. 네. 데드라인은 대부분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들어가는 건 서머지만 거의 다 11월에서 3월 정도 안에 거의 다 쇼부가 나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건 이제 그때 프레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건 준 정도겠죠. 네. 준비는 훨씬 전부터 대부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제 NIH가 끝났고요. 하나씩 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다음은 이제 비주얼 아트 쪽입니다. 비주얼 아트 쪽에서는 인터로션 비주얼 아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이제 정말 진지하게 비주얼 아트, 디자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예술 쪽을 좀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미술,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뭐 아키텍처, 건축, 파인 아트 이쪽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친구들에게 의미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트에서 그나마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아트 학생한테 항상 저는 이제 좀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몇 개의 작품을 갖고 있냐를 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터라켄 같은 이제 좋은 이제 아트 프로그램은 뭘 보냐면 결국 작품이 어떻게 천천히 진화했는지를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 뭐 처음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천천히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 아트,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굉장히 많거든요. 아트 에듀케이션 아닌 스튜디오 아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스튜디오 아트에서 아트도 하지만 가이던스도 너무 좋고 엑시비션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결과물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퓨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결국은 아트를 내가 학교에서 제일 잘해. 근데 나만큼 잘하는 애가 없어. 이런 데 가서 또 보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어떤 아트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아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그림 가지고 내 혼자서 방에다가 전시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티스트가 참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작품을 만들었으면은 그 작품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도 작성을 사실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갤러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프레젠트를 할지도 사실 맞아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대부분 갤러리 같은 데 가면 이제 도슨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껴가지고 그쵸. 그것들을 보는데 그 옆에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적어야 되고 맞아요. 막 아트 같은 경우는 배치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맞아요. 다를 거고 루트를 어떤 걸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뭘 보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엑시비션을 통해서 맞아요. 아트를 혼자 했을 때랑 내 아트를 보여주고
남의 아트를 보는 건 너무나도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아트를 하고 뭐 그냥 대회 막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난 생각하고 왜 내가 이 색깔을 썼는지 내가 왜 이 얼굴을 그렸는지 원래는 혼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거든. 왜 이 장면을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다시 그리는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스튜디오 크리틱이나 포트폴리오 리뷰에서 굉장히 잘 받아요. 결국은 나만이 알고 있는 작품이냐 아니면 내가 프레젠트를 할 수 있는 작품이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경험이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 약간 이거를 프로그램 다 말하고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었는데 결국 이런 좋은 서머 캠프 같은 것들은 학생들의 관심사가 있다면은 그거를 그냥 관심사가 아니라 그냥 field of interest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디스플린으로 맞아요. 바꾸는지 학생들 중에 글 쓰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보여줘 그러면은 안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림도 보여주면은 제 수첩에 있는 거예요. 안 보여줄 거예요.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글쓰기를 혼자 따로 하고 있고 이제 대회 나가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거를 한동안 안 보여줬었거든요 남들한테. 근데 그러니까 저는 라이터가 아닌 거죠 선생님이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내가 라이터가 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보여주고 나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결국에는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타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디베이트를 해본다는 점에서 좀 그런 디스플린으로 바꾼다라는 게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맞아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 서머를 가는 이유는 난 대부분 이런 것 같아. 예쁜 그림을 그렸어. 근데 이 그림의 의미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난 그런 얘기를 들으러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작품이 되게 잘 그려졌거든. 근데 연결이 안 되는데 둘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막 미술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미술학원 가는 친구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미술학원을 가는 순간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한국의 미술학은 좀 그렇죠. 그렇죠. 한국식으로 하는 네. 그런 입시 미술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이 그림 그리는 것에 의미를 담는다라기보다는 입시를 위해서 좀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테크닉적으로 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렸어? 이 그림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를 필수로 요구하죠.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린 거냐, 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를 계속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아트를 너무 내가 좋아해, 그림 그리는 거 너무 행복해, 좋아하는데 이 내가 담는 작품에 어떤 의미가 딱히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걸 계기로 통해서 맞아요. 그림으로 담을 수 있는 의미나 메시지들을 좀 담는 연습을 해보고 또 가서 좀 그러니까 보는 경험이 되겠네요. 되게 좋은 얘기했는데 아트 선생님들의 시선에서는 재료까지도 다 보는 거야. 이 재료 왜 썼는데? 이 재료를 왜 쓰긴 그냥 내가 이 재료를 좋아하니까 쓴 거지. 여기 앞에 가면 팔아요. 근데 이제 나는 되게 어려운 걸 잘 해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첫 단계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 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 뭐 아니면 내가 되게 어려워하는 어떤 매뉴스크립트 일단 외우고 나면 그때부터 보일 거예요. 이 의도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만큼 봐야. 외울 만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세이트도 똑같아. 외울 만큼 패스지를 보지도 않아. 시험을 10번 풀지도 않아. 근데 한 번, 두 번 풀었다고 내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하는 친구들 결국 결과로 나와. 미술도 똑같아요. 의소쌤의 의견에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결국 잘 그려야 돼 일단은. 그렇죠. 결국 잘 그려야 돼. 그러면 뭐냐면 반복적으로 일단은 그려봐야 돼. 그게 나는 한국 입시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다만 이걸 왜 그렸는지에 대한 그 단계 있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에 대한 나는 그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 단계가 좀 이제 좀 격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에는 잘 그리는 게 맞아.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림을 정말 진심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미술 천재, 뭐 예를 들면 피카소라는 사람도 이미 중학생 때였나? 그때 이미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대학생 다 합치는 것보다 훨씬 잘 그렸다고 하거든요. 이미 기본 실력이. 피카소가 그 큐비즘을 만들기 전에는 이제 임프레셔니즘 화가들한테 배우면서 그러니까요. 아 근데 따라 이것도 그렸죠. 있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는 아인슈타인이 될래, 피카소가 될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난 아인슈타인이 될래. 그러면 넌 미쳤구나.
왜냐면 아인슈타인은 다시는 안 나올 천재고 피카소는 눈물, 콧물, 엄청난 노력을 진짜 했던. 네, 피를 쏟으면서 구글링 한번 해봐. 그분이 몇 개의 아트피스를 냈는지. 엄청나게 많은 진짜 활동을 하셨던 네, 분이죠. 몇만 개를 냈어요. 그래서 말이 돼? 몇만 개 아트? 몇만 개의 아트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모든 거 다 똑같아. 반복이 먼저 와야 되거든. 계속하고 외워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책도 외울 정도로 읽어본 친구랑 그렇죠. 안 읽어본 친구랑은 격이 다르잖아. 지금 이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거 하려면은 책을 엄청 많이 읽고 쓰고 말을 했어야 되고, 두 번째 거 하려면은 논문을 적어도 몇백 편을 사실 읽어봤어야 되는 거고. 몇백 편 내가 봤을 땐 저거. 너무 많은 거야. 몇십 편이라고 할게요. 몇십 편 정도. 몇십 편 몇십 정도. 편 정도. 정독을 했어야 되는 몇십 거고. 편 정도 그리고 책도 좀 읽어야 되고. 그림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기초부터 그려서 맞아. 올라왔어야 되는 맞아. 것들이고, 뭐 메시지를 담는 것조차도 그 미술을 잘하시는 분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 맞아. 독서를 많이 해서 좀. 그러니까 막 예술병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 난 이렇게 그리는데요. 그게 무슨 그거 꼭 말이야? 배워야 돼요? 잘 그려야지. 일단 그렇게 배워야 잘 돼요. 그려야지. 우리 눈은 똑같아. 와, 이 사람은 되게 인문학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걸 인문학을 알아서 알아? 아니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 그렇죠. 인문학을 배우지 않아도 그건 알아. 아트도 아트를 배운 사람이 아트를 보고 야, 이건 잘 그렸다라는 걸 알아? 아니야. 우리 그냥 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이거는 왜 좀 그런지 알겠다. 어. 이런 거 이제 먼저 생긴다라는 거죠. 뭐 사이언스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이유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나는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멈춰 있어요. 네. 아트를 그리는데 잘 그리지 못합니다. 인물도 어느 정도만 그리지 잘 그리지 못합니다. 색도 좋은데 색을 잘 고르지 못합니다. 구도도 좋은데 좀 안정적이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강한 포트폴리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거든. 이거를 나는 특히 이런 서머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인터로션의 장점이 이제 딱 끝났을 때 뭔가 포트폴리오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치? 네.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도 같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어떤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컬처이라는 걸 나는 진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만 예쁜 작품 만들고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트들을 이제 드디어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든다라는 실제 저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얼굴을 계속 그렸다. 얼굴을 저는 잘 그려요. 이게 아니라 그 얼굴 안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나는 좀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색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화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려면은 이미 좀 포트폴리오가 있기는 해야겠네요. 본인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자기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오디션 했는 것들을 내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필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이제 학생을 보면 야, 얘는 좀 하면 잘 되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똑같죠. 이제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가 한번 다듬어 네. 주면은 우리가 조금 피드백 주면 재밌겠다. 이런 애들이 데려가는 것 같아요. 네. 원석을 좀 찾는 느낌이겠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여기도 또 실패 사례가 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네. 조금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을까요? 딱 한마디. 잘 그린 그림 모음. 음. 잘 그린 그린 모음집이 또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면 결국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고. 테크닉적으로는 좋은데 또 아까 얘기했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뭔가 메시지나 연결성이 조금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보니까 블루색을 많이 써. 내가 좋아하는 색이라 썼어요. 그렇구나. 아니 설마 계속 좋아해. 설마 나도 좋아해 파란색. 나도 설마 파란색 그러면 안 좋아해. 되고 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글도 이 문장 왜 썼어? 글쎄요, 뺄까요? 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래서 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네. 왜 이 단어 계속 쓰는 거냐 했는데 그 단어밖에 몰라가지고. 이거는 살짝 애나포라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레피티션 넣은 거예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고 아트 쪽은 저는 뜻밖의 장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일이든 하버드든 어느 학교든 아트적인 인문학적인 예술의 어떤 융합
학생을 되게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스템인데 아트를 하는 친구들한테 솔직히 더 많은 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트를 하는 친구들 중에 지금 저 근데 아트가 메인이 아닌데요. 이런 친구도 지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로 내 전공을 할 건 아닌데. 저는 뭐 스템인데요. 음. 아트도 되게 잘해요.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 이런 데 좀 가고 싶긴 해요.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팟캐스트 내용 하고 싶은 게 뭐냐면 interdisciplinary studies랑 그러니까 스터디스를 얘기하고 싶어. 자, 쌤 얘기 잘 들으세요. interdisciplinary라는 스터디스는 어떤 말을 뜻하냐면 너가 이거랑 이거를 융합해서 멋진 하나의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을 잘하고 내가 예술을 되게 잘해서 이 두 가지가 interdisciplinary studies입니다. 무슨 말이냐? 두 가지의 스파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로 합치라는 게 아니라 짬뽕 시키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짬뽕할 잘하라. 수 있지. 둘 다 근데 잘하고. 두 가지가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아트를 그냥 좀 너무 진지하게 하지 않을 거면 보내지 마세요. 포트폴리오 보내지 마세요. 나 그 얘기하고 싶어. 그냥 인터디스플리너리용으로 아니면 인문학 학교가 좋아하니까 예일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원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아트 보내면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트 지금 듣고 있고 뭐 해야지. 뮤직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안 돼요. 레주메도 필요하고 진짜로 진심으로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아트라는 친구는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해도 벅차. 이 두 가지만 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막 아트와 수학을 응용해서 뭐 뭘 만든다. 예를 들어 수학의 어떤 공식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이런 거 하지 마. 할 거면 정말 둘 다 잘하던가. 그냥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interdisciplinary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얘기할 게 많겠네요 그거에서도. 다음번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저희 네. 이제 두 개 더 남았습니다. 네. 자, 다음 거는 이제 음악 쪽 대표 서머 프로그램입니다. BUTI라는 네. 프로그램인데 Boston University Tanglewood Institut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클래식, 성악, 작곡, 컨서버토리 트랙 이런 거 이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고 어떤 학생들이 가면 좋은지 또 뭐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직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네,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건데 아트에서 가장 페이크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는 가장 크레덴셜이 올라가 있는 제일 신뢰가 높은 게 음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상 하나를 보냈다고 쳐 필메이커라고 해서 누가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작업하는 거 다 보여줄 거야? 못 보여주죠. 네네. 아트는요? 그려주면 되죠. 그려줄 수도 있죠. 네. 그려주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있죠. 네. 음악은요? 음악 뭐 불가능합니다. 작곡해주면 안 되나요? 작곡은 가능한데 다른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립싱크인데요, 직접 립싱크. 연주. 립싱크인데요. 립싱크 립싱크 딱 봤는데 노래 잘해서 뽑았는데 목소리가 달라. 혹시 그녀는 예뻤던가? 아닌데 미녀는 괴로워. 미녀는 괴로워에서 그 립싱크. 음악은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클래시컬 음악을 할게요. 클래시컬 퍼포먼스. 그러면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것들을 에디팅 하나 없이 그냥 러하게 보내야 돼서. 또 약간 대회 같은 영상도 좀 보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대회 네가 실제로 콩쿨 참여한 거. 근데 그건 맞아요. 사실 페이크가 불가능한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음악은 페이크할 수가 없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찐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BUTI는 클래시컬 퍼포먼스, 보이스, 컴피티션스, 컨서버토리 프리퍼레이션 여러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고 특히 이제 음대 conservatory, right? music major, dual degree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가는 그러니까 아트랑은 조금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트 프로그램도 난 솔직히 아트를 하는 친구들이 가는 것 같아. 근데 뭐 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는 거의 음악을 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BUTI는 인스트루멘털리스트랑 싱어스랑 컴포저를 위한 서머 뮤직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과정에서도 오디션 리코딩 그리고 라이브 오디션도 합니다. 가서 직접 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포지션 스코어 같은 것도 이제 자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찐으로 준비된 친구들만 가능한 되게 좋은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고 실제 연주
레퍼토리라든지 오디션, 레코딩, 티처 레코멘데이션, 언썸블 익스피리언스가 다 같이 홀리스틱하게 들어가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에 가장 까다로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BUTI가 되게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전문적인 훈련을 해. 그냥 뭐 피드백 이런 거 아니야. 다른 데는 솔직히 내가 조금 더 많이 하거든. 네네. 여기는 진짜 훈련해. 그러니까 가볍게 몇 시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하루 종일 정말 훈련을 선생님 옆에 열심히 붙어가지고 하고 맞아요. 네, 진짜 라이브 퍼포먼스 준비하고 전문 연주가가 되기 Serious 위한 music training. 어, 뭐 교회나 학교 공연하는 친구들 못 가요. 음,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도 많고 youth orchestra 많이 해. 그 정도 느낌이 아예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엔 여기 됐다라고 하면 저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 여기가 되면 좀 프리스크리닝이 좀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BU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수준을 넘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있잖아. 그럼 거기서 1등을 하잖아. 네. 그게 거기서 넘는 거야. 이곳은 더 이상 날 담을 수 없다. 왜냐면 어쨌든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같은 나이대 같은 이런 친구들 중에 대단한 친구들만 모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사이팅할 것 같아. 그 아름다운 음악대의 아이들끼리 만난 거잖아. 네네네네. 굉장히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든지 실패 사례가 있죠. BUTI를 다녀왔어. 근데 왜 안 될까? 아까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데 음. 본인만의 스타일이 없어서. 맞아요. 근데 연습 방식이 그걸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BUTI를 가는 이유가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야. 더 대단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나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음 단계 맞아요. 위해서. 그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인터라켄 아트 프로그램 갔어. 근데 거기서 피드백을 다 받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BUTI가 뭐 솔직히 추천서도 좀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못 받고 행동과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될 것 같긴 해, 그렇죠?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이 기회를 100분 안 살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음악성 성장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갔다 오면 그냥 연주를 더 잘하는 게 아니잖아. 음악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음악의 장점이 뭐야? 정답이 없는 거 아닐까요? 뭐 그치.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 그렇죠. 그치?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그 스타일. 똑같은 음악과 똑같은 연주라도 조희사이 씨가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 다른 사람. 얘기하신 게 어떤 포인트냐면 사실 비전문적인 용어로 쪼라고 하는데 본인만의 어떤 안 좋은 습관이 들면 그거 바꾸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진짜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 방식의 그런 연주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아쉽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좀 더 바꿔서 정말 나만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겠네요. 근데 이제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그쵸 다 바꿀 필요가 그쵸. 있을까? 근데 이제 음악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서플리멘터리나 오디오 리코딩 같은 것도 보낼 거고 지원서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 실력도 보여줄 수 있고 미국에서는 솔직히 서플리멘터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활동 설명보다 연주 한 번이 끝나.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시에서 4개를 3개를 음악으로 다 썼어. 그거 vs 기깔나게 그냥 딱 듣자마자 듣자마자 이런 연주 하나 보내는 거 뭐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뮤직 서머 프로그램 갔다 와서 나는 훨씬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쏙쏙 빨아들이는 거지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도 똑같다? 난 그게 좀 실패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패작이라 생각하는 말 자체가 좀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실패라기보다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음악의 단점도 아주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뭔지 아세요? 너무 음악의 오래 단점? 걸려. 시간이. 시간이. 그렇죠. 이거 전공으로 결정하는 순간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터디스플리너리로 나는 원래 스템을 할 건데 음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맞아.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10학년 들죠. 때 갑자기 나 음악 해야지 하면서 BUTI 가야지 이거 가능해?
너 엄청나게 오랜 막 4살 5살 때부터 해도 네.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노력 끝에 이제 프라이빗 레슨도 받고 데일리 프랙티스도 하고 오디션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레퍼토리 그로스도 엄청나고 추천서도 좋아야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는 게 솔직히 공부 말고 다른 영역은 재능이 이제 압도적인 재능이 들어오는 순간 맞아요. 나의 굉장히 작은 그걸 느낀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역시 BUTI는 이시에서 1등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모든 이제 다 포인트 아시겠죠? 모든 이시는 다 1등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썸머는 1등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여기를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를 그냥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아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했구나. 아 진짜 오디션 정말 많이 떨어졌겠구나. 아 진짜 준비한 곡 되게 많았겠다. 아이고 진짜 언성부 같은 것들 정말 경험도 많았고 선생님도 진짜 추천서를 열심히 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 녹여놔 있어. 예.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의사분들 대단하죠. 의사분들한테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얼마 동안 공부하셨어요? 오랫동안 공부하셨어요? 뭐 열심히 공부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끈질기셨어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애초에 그치 그쵸. 장착된 본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본체가 나는 되게 잘 보여지는 것 같아. 결국에 우리가 이씨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요. 본체가 잘 드러나는 그런 본질적인 게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GTESTK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게 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거는요. 되게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도 지금 말하면서 웃겨. BUTI를 갔다 왔습니다. 음. 그러면 그냥 글쓰기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show don't tell이라고 야, right. 이제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화가 났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너가 그 장면으로 아 지금 보여줘라. 화났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주먹을 불고 줬다. 그 정말 그런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아까 G 뭐였죠?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GETSRK인가? 그걸 했다고 설명이 길어지는 것보다 그냥 이런 썸 하나 설명이 있는 게 되는 이미 되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파워풀한 거라고 할 수 맞아요.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란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지? 내가 하는 프로젝트로 보여주나? 그것도 맞지. 근데 이런 게 하나가 껴있으면 결국 너는 프리스크리닝이 된 상태에서 너의 프로젝트를 하는 멋진 사람인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걱정된다. 고민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인데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흥미 있어 할 법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스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스템에서 대표적인 서머 프로그램이죠. RSI입니다. Research Science Institute라는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RSI는 스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거의 다 들어보신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예를 들어 진짜 웃긴 게 이런 말도 난 들었어. 저는 다트머스라는 학교를 처음 듣는데 RSI는 알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그만큼 RSI 이렇게 스템 학생들은 너무나도 이 프로그램을 가고 싶고 또 심지어 인터내셔널 학생도 다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또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이거 아마 RSI 이름만 들어보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스템 썸머에서 가장 상징성이 되게 큰 이제 썸머고요. 부모님이 가장 물어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내가 좀 준비가 됐을 때 이제 RSI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학생들도 이제 MIT, 칼텍, 스탠퍼드,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스템 계열의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RSI를 고려해요. 또는 RSI를 갔다 왔어.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결국 공식처럼 좀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RSI 출신이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농구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거기 있었어? 맞아, 그럼 맞아. 너가 여기까지 갈 확률이 되게 맞아, 높겠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RSI 출신이고. 맞아요. 근데 RSI는 안타깝게도 그냥 뭐 스템 같은 캠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RSI는 최상위 스템 학생들의 외부 검증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최상위야. 여기에 가서 최상위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최상위 학생들이 들어와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림피아드급 정도인 거죠. ISEF 파이널리스트급 이런 느낌 애들이 가는 건데 MIT에서 열려서가 아니고 이게 되게 좋은 게 MIT다. 뭐 MIT에서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수학, 과학, 공학에 말도 안 되는 성과를 이미 갖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고요. 조금 아쉬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셀렉티브해서. 너무 셀렉티브해서 솔직히 아쉽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프리 커스트 이제 돈을 안 내는 타스처럼 돈을 안 내는 것 중에 하나라서 미국 대학 지원할 때도 서플리멘터리라고 해서 문항 에세이 없는 학교들은 일단 지원하잖아. 그렇죠. 노스 이스턴이라든지. 그래서 커스트 프리 서머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이언티픽 티어리 코스워크이라든지 리서치도 이제 결합이 되어 있고 아무튼 결국 내가 스템이면 이곳을 다녀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나는 이제 힙스나 아이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상상의 어떤 김칫국을 좀 먹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nope. 관심이 있는 건 상관이 없어. 모든 사람 다 관심 있어. 최상위 스템 학생들을 이 연구소 여기에 놓고요. 너가 하는 연구를 보는 거예요. 언제 준비를 할 수 있냐면 이제 11학년 겨울에 준비를 할 수 있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강한 학생들은 그렇다면 그 전에 다 성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90 90에 이미 예를 들어 뭐 파이널리스트 하나가 나와 있고 아니면 뭐 올림피아드 뭐 출신이다라든지. 가면 다 아는 사람이겠네요. 네. 진짜로. RSI 딱 가면은 야 오랜만이다. 너 그때 우리 뭐 그렇죠. 너 결승에서 봤는데 여기서 또 보네? 약간 나 되게 웃기다. 뭐 드라마 같다. 약간 그 슬램덩크 같은. 슬렌더 결승에서 언젠가 RSI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 내가 너네를 꺾고 말겠다. 결국에는 이제 RSI가 실제로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번 팟캐스트에 얘기했던 매그넷 스페셜라이즈된 학생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진짜로. 네. 진짜 보기 힘든 학생. 아무리 긴다 난다 해도 네.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RSI를 갔는데 뭐 좋은 학교를 못 갔다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애초에 보는 게 이미 거기 안 가도 될 애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 되는 애들은 안 가도 될 거다. 그 정도의 이제 준비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주는 조언은 9학년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사이언스 페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10학년 때는 이미 페이퍼도 나와야 되고 결과도 좀 나와야 돼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물리나 doesn't matter. 올림피아드 준비는 해봐야 돼. 그리고 AMC 성적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된다는 거네요. 스탠 계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올림피아드, 사이언스 페어, 코딩,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 뭐 인디펜던트 리서치 솔직히 다 갖고 있는 거 좋죠. 아니면 하나 되게 우뚝 서 있다든지.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SI를 갔는데 그럼 왜 안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근데? 여기 안에서 추천서를 좀 받을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연구를 하거든. 근데 추천서를 못 받아. 잘.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인성 문제가요? 모르죠. 뭐 아니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죠. 그게 인성이겠죠. 네네네.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RSI가 됐는데도 안 되는 친구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RSI가 제일 좋은 거. 자기 이시드 중에 RSI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데요. 이 썸머 캠프가 이시 1번이면 안 된다. 맞아요. RSI가 전 제일 좋은데요. 아니지. 너의 리서치가 제일 좋아야지. 아니지. 너의 올림피아드가 더 좋아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RSI 이거는 사실 서머 프로그램이라고 뭐 부르기가 사실 캠프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 맞아. 이거 거의 입시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트랜스크립트 보죠. 추천서 보죠. 에세이 보죠. 학교 안에 태도도 봐요. 이게 여기에 들어갔으면 사실상 이제 너는 좋은데 어디든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1차 목표로 잡아도 참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학을 목표로 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RSI를 보면요. CE랑 릭 오버의 교육 철학이 되게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 그게 뭐냐면 릭 오버는 미국 원자력 그 해군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제 제가 이거 찾은 건데 엄격한 굉장한 그 테크니컬 스탠더드와 책임감을 강조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SI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과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을 넣어서 그냥 다 같이 뭘 하자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테크니컬 시리어스니스를 요구하는 문화의 한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심오하네요. 엄청 심오. 그러니까 완전 무거운 거죠. 음,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수학을 아주 오래 푼 친구가 가는 거고 음. 과학을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끝까지 끌어내가지고 실험의 어떤 그 과정을 진짜 즐기는 친구가 가는 거고 CS면은 이제 유저 프로블럼을 정말 정말 잘 캐치하는 친구가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RSI를 목표하더라도 RSI가 없어도 스템 프로파일이 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RSI를 목표한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RSI가 안 되면 RSI가 안 돼서 무너질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만약에 그걸 준비했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미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RSI 같은 경우는. RSI가 변수가 너무 많아. 내가 봤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네, RSI가 너무 어렵고요. 변수도 너무 선발의 변수가 너무 많아. 왜냐면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떨어졌다고 절대 의기소침하시면 안 됩니다. 네. 5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정리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확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좀 이 프로그램들을 목표로 하되 이거랑 반대되는 걸 오히려 안 고르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좀 비싼 프로그램이 아닌 것들. 지금 여기서 제시해드린 것들은 거의 다 무료거나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이제 아주 선별을 해서 이제 고르는 것들. 그리고 뭐 유명한 이름 캠퍼스를 걸고 하면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하나로 내가 입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 분야랑 안 맞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춰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내가 희망하는 분야를 전공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겠네요. 맞아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데를 고려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5개가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 2등, 3등, 4등도 또 되게 좋은데 되게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발성이 좀 있는 데를 좀 고려하시고, 두 번째는 분야의 전체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뭘 하냐 가서. 세 번째는 결과물이 좀 남는 데를 좀 전 갔으면 좋겠고, 그냥 공부하고 오는 것보다는. 네 번째는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야지만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기록이 좀 잘 보이는 저는 그런 썸머를 갔으면 좋겠어. 준비 과정부터. 그렇죠. 과정부터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 과정부터 거기에 참여하고 마지막에 결과물 그렇죠. 쫙 다. 그렇죠. 좀 그 전에는 어땠는지. 그래서 이제 비싼 프로그램일수록 당연히 좋지 않는 건 요즘 내러티브라서 다들 아실 것 같고, 유명한 캠퍼스를 가는 것도 뭐 애가 하버드 좋아하는데 하버드 한번 가보려고요 이러지 말고, 프로그램 하나가 입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생의 전공의 방향성과 맞지 않은 프로그램은 오히려 내러티브를 저는 좀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인터럭에 갔어. 아트 포트폴리오를 안 보낸대. 왜 안 보내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왜 간 거야? 그냥요. 저 붙어서 갔는데요. 좋다고 해서요. 아트 좋아해서 그냥 갔는데. 진짜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여름 프로그램은 스펙이 아니라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네라는 그 프리스크리닝의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학생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 과정이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서머 프로그램 준비할 때. 그래서 안 붙어도 못 붙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RSI 때문에 얘가 하버드 간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올림피아드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ISEF 파이널리스트가 됐기 때문에 RSI가 아니어도 얘는 하버드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고 쓰고 만들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친구들을 선별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프로그램들은 이제 탑 오브 탑 맞아요. 이라는 거를 먼저 잊지 말아주시고, 교육에는 디벨롭멘털한 과정을 보여주는 썸머들을 선택하는 것도 그 과정이 다 보여지는 것들, 결과물이 남는 거 똑같은 기준으로 삼고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미 여기 통과했으면 쭉정이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키즈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 날아가는 속이 꽉 찬 친구만 남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게 목표지 여기 가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맞아요. 썸머 안 됐다고 진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청취자분들이 좀 진짜 얻어가셨으면 하는 거는 서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랑 앞으로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앞으로 서머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면 좋을까를 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길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